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론 제7장 서비스 기술과 연구개발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제 왓슨에게 물어볼까요? 의사와 코어한 AI입니다. 인공지능이 국내 병원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이 첫 사례입니다. 이 병원은 IBM AI 플랫폼 왓슨 기반의 헬스케어 솔루션 왓슨 포옹콜로지를 들여와 2016년 12월부터 진료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여 명의 환자의 진료를 받고 왓슨은 환자의 나이와 성별, 몸 상태, 질병의 진척 속도 등을 의사처럼 면밀히 파악합니다. 어쩌면 의사보다 빠른 속도로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왓슨 포옹콜로지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암에만 특화된 솔루션입니다. 왓슨의 나이, 몸무게, 현재 상태, 이전 치료법 등 20가지 정도의 항목을 입력하면 왓슨은 그간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치료 방법은 물론 이를 제한한 근거까지 제시합니다. 정보를 입력한 뒤 치료법을 도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초가 채 되지 않습니다. 기계인 왓슨이 이 같은 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AI는 의료기관의 진료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통상 위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 등 4대 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환자가 1대1로 진료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왓슨을 도입한 뒤 많은 과의 의사들이 모여 진료하는 다학제 진료가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사들끼리는 물론 AI 협진으로 검사 횟수나 진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료 시간은 역시 종전보다 여유가 있고 환자 입장에서 좋은 점도 많아진 셈입니다. 길병원 관계자는 협진의 경우 최소 비용이 40에서 50만 원 정도 들지만 왓슨을 도입한 후 건강보험 등을 적용해 다학제 진료비를 7천 원 수준까지 낮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I 진료가 일반화되면 의료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가 느끼는 기대감이 제법 큽니다. 의료진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일일이 기록, 관리하는 것은 기계에게 맡기고 일목요연하게 정리,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반기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실수나 오류 등을 기계가 잡아주면서 의사들은 심층적으로 인간의 사고가 필요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왓슨은 치료법에 대한 의견을 주는 훌륭한 솔루션이라고 말했습니다. IBM 관계자는 왓슨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일 뿐 최종 결정권자는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열관리부터 항암치료제까지 AI 어디까지 진화할까입니다. 의료 영역에서 IBM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은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입니다. 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시해 개인들의 삶을 안락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개인 의료 서비스 혁신을 위해 왓슨헬스 사업부를 세운 IBM은 미국 플로리다 주피터 메디컬 센터와 협력해 전 세계 암 발병 건수의 80%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입니다. 진료 외 다른 의료사업 접목에도 활발합니다.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은 왓슨으로 혈당 모니터, 인슐린 펌프 등의 기기로부터 도출되는 데이터를 접목한 맞춤형 당뇨병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특정 행동이 당뇨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 코칭해주는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제1절 서비스 기술입니다. 표 7-1에 보면 서비스 기업에서 기술 적용 시 장단점입니다. 기업에서의 장점은 물리적으로 사업장이나 인력의 추가 없이 비즈니스 확장, 기술 우위를 통한 경쟁력 확보, 단점으로는 기술 도입 및 운용 인력 확보, 기술 우위의 비용 투자 발생입니다. 직원의 장점으로는 기술의 도움으로 업무 생산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이고 단점으로는 직원들의 일자리 축소입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 유발도 단점이고 고객의 장점으로는 편리하고 시간을 단축하여 서비스 수에 저렴하게 본인이 원하는 정확한 서비스 수혜입니다. 단점으로는 지식이 부족한 경우 신기술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적응력이 높은 고객에 대한 상대적 피해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의 단점으로는 악용, 오용, 남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 생산 시스템 및 전달 시스템에서 경제성을 제고하고 또한 기존 서비스에서 고객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함으로써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수단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즉, 기술 기반의 혁신을 통해서 고객과의 직접적인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 생산성 및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효과적인 접근인 것입니다. 또한 기업에서 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의 가시선의 뒷단에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직원들에게도 향상된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기술은 서비스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 서비스 시장에서 파괴적인 혁신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1-1 서비스 생산과 기술입니다. 미국의 소매 업체인 월마트는 대규모 경쟁 업체들의 강가했던 미국 중남부의 11개 주에서 인구 25,000명 이하의 소도시에만 집중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림 7-1에서와 같이 1980년대에 자가용 인공위성까지 쏘아 올려 방대하고 즉각적인 정보 네트워크가 본사와 물류센터 매장까지 연결되었으며 RFID 태그 부착을 통한 상품 관리 등의 가감한 기술 투자가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납품 업체와의 실시간 연동도 이루어져 가장 원가가 낮은 우수 제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장에서 진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백화점과는 달리 실내 장식에 신경 쓰지 않고 판매원도 최소한으로 줄인 창고형 할인마트인 월마트는 그들이 바라던 최저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이를 무기로 미국 시장을 점령하였습니다. 아마존에서는 2012년부터 3만 대의 로봇을 물류센터 13개소에 투입했습니다. 최대 340kg의 선반을 통째로 들고 일사불란하게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전화, 인터넷, 모바일로 주문이 들어오면 창고 정리 로봇 키바가 그림 7-2에서와 창고에서 상품의 위치를 찾아서 해당 상품 배송을 트럭으로 이동합니다. 각 물류센터 인력을 2,000명씩 감축하여 창고 운영비를 20% 절감하는 것은 물론 업무 처리 속도도 60분에서 15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월마트에서도 물류센터에 RFID 태그와 드론을 적용하여 인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리츠칼튼 호텔은 고객 코디네이터를 두어 호텔을 이용한 고객들에 대한 개인적 취향에 대해 조사하고 다시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이를 활용하여 고객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보 수집을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고객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그림 7-3에서와 같은 고객 취향첩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고객 취향첩 예를 들면 신발장에 나와 있는 테니스와 라켓을 직원이 보며 고객 취향첩에 기록을 하고 차후 리츠칼튼 호텔을 이용할 때 미리 테니스장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고객 정보는 그림 7-4에서와 같이 고객인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을 이용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림 7-5에서와 같이 진입장벽 설정의 측면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는 주로 외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정보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약제도는 여행사 등에 제공되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 등이 항시 이용자 클럽은 항공 마일리지 제도 등이 전환 비용은 병원 시 공동으로 필요시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병원과 의약품 공급업체 간의 정보 시스템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정보 시스템에 흡수된 병원은 다른 의약품 공급업체로 옮기는 경우 전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수익 창출 측면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는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운영의 내부 프로세스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수율관리, 판매 시점 관리, ERP, 전사적 자원관리, 전문가 시스템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보 시스템 내부에서 확보한 거래 기록들은 고객의 구매 이력 등을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정보 기술은 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활용되는
활용되는데 이에는 재고 파악, 자료, 포괄 분석 등이 있습니다. 정보기술에 의해 파악된 실시간 재고 정보는 판매, 제조, 배송에 대한 정보로서 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고 자료 포괄 분석은 투입된 자원으로 노동, 시간, 원자재 등과 산출물인 판매 실적이나 영업활동 내용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도록 지원하는 선형 계획 기법의 일종입니다. 1-2 서비스 전달과 기술입니다. 서비스 전달과 기술 활용입니다. 고객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범위는 다양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객이 예약을 접수하고 대금을 처리하는 정도에 머물렀으나 그림 7-6에서와 같이 서비스의 전달에서 보다 다양한 프로세스를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가정에 택배 배달을 할 수도 있고 커피 매장에선 진동벨로 주문 결과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서는 교육사항을 원격으로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공항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서비스 전달과 기술 활용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콜센터는 기술을 활용한 전화, 인터넷, 이메일, 문자 서비스, SNS 등을 통해 비대면 고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과거에는 문의에 대한 대응이나 불만 접수와 같은 단순한 역할을 했으나 현재에는 고객 니즈의 수집과 파악, 신제품 개발과 서비스 개선, 기업 이미지 개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웹사이트는 쇼핑몰 웹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 상품 검색, 대금 결제, 주문 완료, 상품 발송 등의 업무를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처리하고 메시지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등 서비스 전달에 가장 유용한 기술을 적용한 창구입니다. 은행, 병원, 온라인 교육, 골프장 등 다양한 서비스 기업에서는 웹사이트를 서비스의 전달 창구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의 소리입니다. 고객의 소리, 즉 VOC 는 고객이 불만사항이나 고장 신고, 개선사항 칭찬 그리고 고객의 제안을 듣고 해결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대고객 서비스 방법입니다. 고객이 직접 찾아와서 들려주는 소리 게시판, 이메일, 전화, 모바일 등 다양한 고객 접점에서 수집되는 자료로 고객을 통해 직접적이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고 처리 과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바일 웹입니다. 풍부한 콘텐츠 및 앱이 모바일 서비스의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모바일 쇼핑, 언어 사전, 카메라 앱, 배달 앱 등 개인의 관심 분야와 생활 습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모바일 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전달과 기술 적용 유형입니다.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에는 첫 번째는 기술이 필요 없는 서비스 접점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있으나 서비스 접점에서 기술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소규모 판매점 또는 미용실, 세탁 서비스, 정신, 치료, 컨설팅과 같은 전통적인 전문 서비스와 개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지원형 서비스 접점입니다. 고객과의 접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만이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은행 창구에서 은행원이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을 진행하거나 의사가 진료 목적으로 의료기기나 영상처리기기를 사용하고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종업원이 고객들을 돕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고객은 대면 접촉 서비스를 받지만 직접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기술 도움형 서비스 접점입니다.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모두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 설계사 상담 시 보험 설계사와 고객이 대면 접촉을 하고 고객과 설계사와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술 연결형 서비스 접점입니다. 고객과 서비스는 제공자와의 직접 접촉은 없는 대신 이때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 접점으로 화면을 통한 접촉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홈쇼핑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직원이 화면 조작을 고객에게 안내하여 고객은 따라하는 경우, 그리고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원격으로 수리센터의 직원과 연결된 상태에서
고장 수리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술 생산성 서비스 접점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하는 셀프 서비스 기술로 대체되는데 은행의 ATM, 공항의 무인자동 발권 시스템, 학교의 무인증명서 발급기, 모바일 앱이나 웹 기반 대금 결제 처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시범 운행 중인 스마트 자율주행 카트 인라인은 상품을 추천하고 진열 위치를 안내하며 무인결제 등 쇼핑 도우미를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기능을 돕는 기술 매개형 서비스 접점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서비스 혁신은 크게 4가지 차원으로 상호조합적인 형태로 서비스 혁신이 일어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원 1은 4개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 컨셉의 창출, 차원 2는 새로운 고객 인터페이스의 설계, 차원 3은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일련의 흐름에 대한 설계, 차원 4는 기술 옵션, 마지막 기술 옵션은 새로운 서비스 컨셉, 새로운 고객 인터페이스인 서비스 전달 시스템 등 3가지 차원을 상호 지원하는 형태로 혁신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2절 서비스와 4차 산업혁명입니다. 2-1 인공지능입니다. 챗봇 혹은 채터봇은 음성이나 문자를 통한 인간과의 대화를 통해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해서 대화를 진행하는 자연 언어 처리 기술을 심각하게 적용하는 언어 이해 방식, 입력받은 말에서 특정 단어나 어구를 검출하여 그에 맞는 미리 준비된 응답을 출력합니다. 서비스에서 인공지능은 제조, 유통, 물류, 엔터테인먼트, 지식산업 등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활용이 기대된다. 쇼핑의 경우 대화를 통해 취향을 파악하고 여기에 맞춰 물품을 추천해줍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해당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성향을 분석하고 상품이나 종목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합니다. 2-2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혁신하는 데 사용되어 온 기존의 전형적인 정보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는 물론 SNS, 각종 자동화 기기의 센서들로부터 발생되고 수집되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실험실의 데이터 분석에 근거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축적된 실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여 배경과 맥락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 가능하게 된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사례로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와 버스 노선 설정에 활용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이란 현실 세계의 컴퓨터를 기술로 만든 가상물체 및 정보를 융합 보완하여 원래의 3차원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해주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말합니다. 현실 세계의 실제 환경에 사용자가 도움이 되는 부가 정보를 추가하여 실시간으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므로 혼합현실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배경 환경 모두 현실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에 반해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이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수술 및 의료교육 등 환자의 안전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응용의 부가가치가 기대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연구팀은 복강경 수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 시스템을 개발하여 MRI, CT, 초음파 등의 센서를 통해 수집된 환자에 대한 3차원 이미지를 수술 시 환자의 환부에 중첩하여 표시함으로써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정교하게 수술하며 꼭 필요한 부위만을 절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강현실 부가가치 관련 산업 응용에는 부가가치의 편의성의 내용으론 다양한 공간에서 정보 서비스 이용이 편의성 증대입니다. 산업 응용으로는 모바일 또는 방송 광고입니다. 체험 공감의 내용으로는 지식 정보에 대한 실제 가까운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현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하고 산업 응용한 분야는 교육하고 게임입니다. 안전과 효율에는 현장에서 형상화된 실시간 정보를 전달하여 실수나 비효율을 방지하고 산업 응용으로는 의료와 제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은 각종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즉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내원하면 RFID 전자 태그를 지급하고 환자가 있는 구역을 크게 진료실 또는 치료실, 방사선과 대기 공간, 복도 등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하며 여러 개의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의 위치는 물론 환자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과 건물, 가정, 자동차, 냉장고 등 많은 사물들이 인터넷에 접속되어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허용된 사람에게 유용하게 접속되고 필요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3절 연구 서비스 개발입니다. 3-1 서비스 연구 개발의 특성입니다. 서비스에서는 앞으로 제조 부분보다 더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비스 연구 개발을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또는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기술, 문화, 인간 사회 등 측면에서 연구 개발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제조 R&D와 서비스 R&D가 있습니다. 제조의 주요 목적은 생산과 판매이고 서비스 관점에는 서비스는 부수적이며 프로세스는 기술적인 강조, 인력 구성에는 제품 분야 전문 인력, 다양한 공학기술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R&D 기간에는 중장기 연구 개발을 병행하고 R&D 특징으로는 원천 기술 개발 강조가 있습니다. 적용 사례로는 자동차에는 커넥티드 자동차, 시계에는 스마트워치, 로봇은 AI 로봇, 산업용 기기에는 사물 인터넷 AI 기기가 있고 가전에는 스마트 가전 원격 가동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서비스 R&D의 주요 목적으로는 생산과 활용 연계이고 서비스 관점으로는 서비스가 주요 가치이며 프로세스에는 고객 욕구 분석을 강조하고 인력 구성에는 제품 기술 전문 인력, 인문학 및 공학, 경영학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R&D 기간에는 단기 및 중기 중심이며 R&D 특징으로는 응용 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기술 강조입니다. 적용 사례의 자동차의 서비스 R&D는 배송,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안전, 경제성 서비스 관리 서비스이며 시계에는 건강관리, 응급치료가 있고 로봇에는 사람, 로봇, 의사소통, 건강관리가 있으며 산업용 기기에는 에너지 절감 예방 보전 서비스가 있으며 가전에는 인터넷 쇼핑과 에너지 관리가 있습니다. 3-1 서비스 연구개발의 특성으로 표 7-5번은 서비스 연구개발 R&D 프로세서 및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서비스 컨셉의 정립의 목적으로는 조직의 전략적 요구사항을 토대로 개발하고자 하는 표준 서비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세부 컨셉을 도출하기 위함이며 모범 사례로는 조직의 전략적 요구사항 수집, 표준 서비스에 대한 계획 수립, 구체화 범위 설정, 표준 서비스에 대한 세부 컨셉을 평가 및 선정합니다. 사업성 분석의 프로세스 목적으로는 선정된 연구개발과 관련되어 도출된 정보를 시장 측면 및 기술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보다 성공 가능성을 높은 컨셉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모범 사례에는 고객 특성 및 경쟁사 분석, 자사의 능력 분석, 외부의 기술적 이슈 분석, 내부의 기술 역량 분석, 수익성, 위험성, 타당성 분석이 있습니다. 서비스 사양의 정의로 프로세서 목적은 도출된 컨셉을 토대로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명확한 수준, 즉 사양을 정의하고 정의된 사양에 대하여 명확한 문서화를 실시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공유를 합니다. 모범 사례로는 조직의 표준 서비스 및 서비스 수준의 설정, 정의된 표준 서비스에 대한 문서화 실시를 하고 서비스 개발의 프로세서 목적으로는 개발할 서비스 단계의 모형화를 통해 구체적인 서비스 구성 요소, 기능의 정의를 하고 인적 자원의 행위를 정의하여 제공된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모범 사례로는 예비 및 상세 서비스, 설계 심사 수행, 설계의 문서화 실시, 서비스 개발이 있습니다. 시장 테스트의 프로세서 목적은 개발된 서비스가 의도대로 구현되고 수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과 검증을 합니다. 모범 사례로는 개발된 서비스 검증, 개발된 서비스 확인이 있으며 서비스 도입의 프로세스 목적은 개발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장 전략에 적합한 도입 시기 결정을 통해 서비스를 도입하는 고객의 반응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을 합니다. 모범 사례로는 직원 교육 실시, 서비스 도입 시기 결정, 마케팅 전략 수립, 영업 전략 수립, 서비스 제공 및 피드백 실시가 있습니다.
3-2 서비스 연구 개발의 추진 모형입니다. 첫째, 기술 제공자와 수용자 R&D 모델을 통해 기업은 다른 회사의 기술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인수는 기업에서 다른 회사나 조직에서 독점 기술을 사용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이때 기술은 특허 라이선스 또는 노하우 등의 형태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라이선싱 모델 또는 기술 구입이라고 합니다. 기술 구입은 사내 연구 개발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으며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전략적 협력 R&D 모델에서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자사의 역량을 활용하고 경제의 역량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과의 인식을 교환하고 기술과 자원을 결합함으로써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이선싱 모델과 달리 이러한 모델의 연구개발 협력은 기업이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탐색 단계에서부터 개발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강력한 관계를 공식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 간 제휴의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참여 주체들의 범위는 협업 연구개발 모델보다 복잡하고 규모가 큽니다.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정보교환, 조직 및 직원관리, 기술 지원 제공 등 여러 공식 및 비공식 관계에 중점을 둡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가상기업이라는 조직과도 연계될 수 있는 조직의 협업 형태입니다. 3-3 서비스 연구개발의 추진 방향 및 사례입니다. 서비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분에서는 연구개발의 확대가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직까지 서비스가 제품 기반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어느 상품에 부속되는 개념 또는 과학적 접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투자 인식이 미흡합니다. 그림 7-16에서는 앞으로 서비스 연구개발의 확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은 29.9%, 프랑스는 46.4%, 일본이 12.1%에 비해서 국내 민간 서비스 R&D 투자 비용은 8.7%의 수준입니다. 정부의 서비스 개발의 투자 비중도 전체 R&D의 3%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업계, 관계, 연구계 등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IT를 기반으로 한 기술력 제고를 목표로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하고 핵심 기반의 투자 및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3-3 서비스 연구개발의 추진 방향 및 사례입니다. 첫 번째, IT 분야에서는 자율자동차, 블록체인 등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이나 농업, 스마트홈, 유통, 금융 등이 업종 간 융합을 촉진하는 기술의 R&D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의료 분야에서는 첨단 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이나 감염병 및 예방 중심의 질병 연구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중점 추진하며 예를 들면 수술용 첨단 로봇, 인공지능 기반 진료기술 등 선도기술이나 국가관리 감염병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제 개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류 분야에서는 물류작업에 첨단 자동차, 자율트럭 등 친환경 물류 운송 서비스, 물류 정보 공유 및 보안 강화 기술의 개발로서 구체적인 예로서는 자율운송 셔틀, 자동 포장 기술, 물류센터 자동화 로봇 기술 등이나 자율군집 주행 트럭 운영 기술, 빅데이터 기반 물류 운송장 표준 시스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콘텐츠 분야입니다. 게임, 영화 등 장르별 콘텐츠 기술의 고도화 차세대 콘텐츠 서비스 및 맞춤형 문화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주요 과제로는 가상현실 국가 전략 프로젝트, 디지털 콘텐츠 원천 기술, 융봉합 콘텐츠 기술 개발 등이 있습니다. 관광 분야로는 국내 관광 콘텐츠의 다양한 취약 계층인 관광 지원 등 관광복지 확대 관련 R&D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주요 과제로는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관광 콘텐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관광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술 등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스포츠 분야에서는 스포츠 융복합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스포츠 활동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스포츠 사회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과제로서는 드론 스포츠 중계용 서비스 기술, 시니어 피트니스 서비스 개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4절 요약 및 결론입니다.
서비스 마케팅 피라미드 모델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기존 서비스 프로세스 구조에 새로운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서비스 피라미드 모형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서비스 기술 없이는 고객 만족을 얻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직원의 기술 준비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이 모델에서는 신기술이 없는 상태의 서비스에서 전통적인 상호작용 유형으로 고객과 직원, 고객과 기업, 그리고 기업과 직원의 세 가지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 신기술을 새로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에 고객 및 기업의 기술, 직원 및 기술, 기업 및 기술, 이 세 가지 잠재적인 서비스 상호작용 유형들을 사전에 검토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표 7-6 기술의 도입 및 정책 과정에서 사전 검토 사항입니다. 기술적 결함의 고려 사항으로는 의도한 대로 작용하지 않는 기술의 결함 때문에 발생하고, 잘못된 운영 상황, 예를 들어 고장난 ATM, SST를 이용한 웹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 거부와 같은 시스템 오류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처리에 대한 고려사항으로는 기기가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중 고장 혹은 에러가 날 수도 있고, 기술적인 디자인 문제의 고려사항으로는 서비스 기술 사용 종료 후 정보의 누출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문제의 고려사항으로는 사용성이 용이하지 않는 서비스 기술, 예를 들어 로그아웃 회원 탈퇴에 어려움이 있고, 고객이 유발시키는 문제의 고려사항으로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 분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 및 시스템 전환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일시 전환은 일시의 기존 시스템의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대체시키는 전환 방법으로 가장 간단하고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업무가 마비되는 위험을 수반하므로 완벽한 시험 후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병행 전환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될 때까지 기존 시스템과 병행하여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가장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기존과 완전히 다른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파일럿 전환입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시스템이 여러 부서 또는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는 상황에서 유용한 전환 방법입니다. 도입된 기술을 1차적으로 어느 특정 부서 및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가동해 보면서 실행 성과를 검토한 다음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전체 조직으로 확산합니다. 네 번째, 단계적 전환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여러 개의 하위 시스템 또는 모듈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가동하는 방식이며, 단계적인 성공 시 점진적으로 한 부분에 추가 전환하게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한 모듈이 다른 부분과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